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깃파랑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프란체스카 여사의 남중일기,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어떤 행동과 감정을 드러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제 옆에서 지켜본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6.25를 당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1950년 12월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1950년 12월. 1950년 12월 하면은 생각나시는 거 있죠? 중공군이 10월에 개입을 해가지고 11월 말부터 일대 공세를 펴고 유엔군은 메가드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거의 싸우지도 안 하고 총 대각을 하고 평양을 내주고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피난민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제 서울 사람들도 6.25 때처럼 당하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따리를 사가지고 건너가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경무대를 지키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트루만 대통령이 과연 끝까지 한국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한국을 포기할 것이냐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또 작전 지휘권이 없으니까 작전을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시킬 수도 없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 70대 후반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깝했던 그런 상황에 대한 글 중에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9.28 수복한 다음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이 6.25 때 한강을 넘지 않았던 사람을 도강파라고 그래가지고 잔류파라고 그래가지고 한강을 넘어서 남쪽으로 피난갔던 도강파 사람들이 잔류파를 후역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이런 정보를 많이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김창룡 합동수사본부장이죠. 김창룡 대장을 특무부 대장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 제발 하지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반드시 앞으로는 적법 절차를 통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2월 중공군이 막 내려오고 있을 때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분을 왜 찾아갔느냐 하면 거기 부역자들이 지금 많이 갇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인간적인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지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깜빵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승만 대통령 만세도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도 부르고 그러더래요. 그래 돌아와서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처럼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하나의 정치범으로서 조선조 감옥에서 5년 한 6개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감방 생활을 하면 이분도 아주 선배죠. 그러니까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간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일사후퇴에 어차피 내보내 우리가 형무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 부역자들을 대부분 다 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석방. 그걸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에 대통령이 전쟁 수행하는 방식이 이렇다. 그러면 김일성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6.25 때 죽은 민간인 학살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게 아직 정확한 정부 통계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문서로서 명단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우리 월간조선에서 그 명부 2권짜리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려있는 명단은 6만 명에서 34명이 빠진 숫자입니다. 6만 명에서 5만 9천 몇 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직 그 문서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것인데 통계로만 남아있는 걸 보니까 12만 명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또 있어요. 아마 12만 명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만 명. 납북자 통계는 8만 5천 명의 이름이 실려있는 통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납북자는 한 15만 명, 남노당 인민군에 의해서 피살된 사람은 약 12만 명,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살된 사람들, 납북된 사람들은 직업이 아주 좋습니다. 전문 직업이 많습니다. 전문직. 그리고 지주, 군인, 경찰 가족, 의사, 그 다음에 종교인들, 주로 목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내려올 때 이 대한민국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새 흔히 말하는 인종 청소 차원에서 반동분자로 몰아가지고 다 말살을 하라 하는 명령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조직적인 학살을 했다는 것이죠. 조직적인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학살과 거의 맞먹는, 이것도 동족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의 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중견 인력들을 말살하라 하는 미리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김일성과 부역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승만의 차이, 이것이 오늘날 남북한의 이 차이로서 대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치로 이야기하면은 6.25 남침전쟁을 보통 300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로 보면은 우선 가장 많이 전사한 사람들은 아마 중공군일 것입니다. 중공군 전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 한 100만 명 전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아마 북한군일 것입니다. 북한군도 아마 거의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 다음 또 많이 죽었냐. 북한 주민들이 많이 죽었죠. 주로 폭격에 의해서. 그리고 남한에 우리 국군이 사망, 전사, 병사, 포로, 실종까지 다 합치면 약 30만 정도의 인명피해를 봤다. 그 다음 민간인들 피해는 얼마냐. 아까 말씀드린 12만 명 피살, 15만 명 납북되고, 그 다음에 오폭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죽은 사람 다 합치면은 남한에 군인, 민간인 합쳐서 한 100만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엔군이 있습니다. 유엔군 참전해서 주로 미군입니다만 미군들이 전투 중에 전사한 사람이 3만 5천 명, 그 다음에 병사, 사고사 합치면 5만 4천 명, 그리고 나머지 영국군, 터키 군대, 캐나다 이런 쪽에서 많은 전사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300만이 넘지 않을까,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서 300만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쟁의 책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김일성인 것입니다. 6.25 남침의 책임자에 대해서 김일성이라고 항상 우리가 6.25 기념식 때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전쟁의 명칭 문제가 있어요. 요새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 명칭은 우리가 6.25 사변이라고 했습니다. 6.25 동란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쟁이란 말은 우리가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특히 학자들이 미국에서 코리안 워라고 하니까 그걸 그냥 번역해가지고 요새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한국전쟁이라고 많이 해요. 또 저도 편리에 따라서 한국전쟁, 한국전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 많은 이게 정확한 명칭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한국전 하면은 또 제3자가 부르는 전쟁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을 한국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미국이 남북전쟁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시빌 워라고 부릅니다. 시빌 워. 시빌 워는 내전이라는 뜻입니다. 내전. 링컨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 때. 왜냐?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가 싸우는 것인데, 북군과 남군 사이에는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 미 합중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남부에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진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진압이다. 진압작전이다. 그리고 남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해가지고 인surrection이라는 말을 쓰고 남부를 그 사람들이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지 않고 반란 집단이라고 불렀어요.